안녕하세요. 김요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중국 디폴트 선언, IMF 한국 초비상, 중국 경제 위기는 GDP와 수출 급락, 물가 하락과 청년 실업률 급증, 위안화 급락과 신규 대출 급감이 거대한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에 중국과 일본이 더해지면서 판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완성제를 만드는 중국의 경제 위기는 중간제를 만드는 한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국가는 물론 원자재 중심의 중동과 러시아마저 집어삼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 패기를 들 것일까요? 자,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중국 디폴트 선언, 한국 IMF 초비상. 지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시진핑. 실제로 아마 인상을 보면 이 모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아주 피곤해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중국 경제 위기 6가지. 이거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 전망 100년 만에 있는 최대 위기라고 했습니다. 100년 만의 위기. 첫 번째가 GDP가 급락한다는 거예요. 중국 하면 만년 GDP 성장이 막 6, 7, 8 이렇게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더니 자, 6%에서 5%, 4%까지 추락. 정말로 무섭게 추락합니다. 두 번째, 수출이 급락하고 있어요. 자, 14%까지 크게 보통 20% 이상의 아주 고공행진을 이어오다가 수출이 급락. 내수도 부진한데 수출 급락. 다행히 2024년 와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전성기에 비해서 택도 없어요. 세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문제입니다. 자, 3% 하락. 디플레이션에 이미 빠졌어요. 다른 나라는 물가 상승이 문제인데 지금 중국은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경제, 소비가 안 좋으면 물가가 이 지경이겠어요. 청년 실업률도 급증합니다. 청년이 21%, 도시 청년 말이에요. 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실업률 비중이 21% 딱 하다가 통계를 중단해 버렸어요. 가뜩이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통계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보여지는 것마저도 중단. 위안화도 급락하고 있네요. 17년 이내로 최저치예요, 위안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대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급감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중국 내수가 지금 완전히 죽었다고 보면 돼요. 자, 3조가 어떻게 된 게 3조였던 게 한 달 만에 3,500억 위안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물론 이제 널뛰기 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10배 가까이 줄었잖아요. 신규 대출이. 지금 누가 중국에서 대출 받아갖고 집 살려고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97년 IMF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주황색, 빨간색 말고 주황색이 바로 1997년 때 IMF를 겪은 나라인데,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태국이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와 대한민국이 포함되죠. 자, 이번에 IMF, 중국발 IMF가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 일본, 대만은 같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여기 노란색 써진 나라들도 같이 붕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과 일본은 건재했었잖아요. 자, 중국 국가 위기는 문제는 또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로 유명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조업이 아주 강국입니다. 강국이에요. 물론 그 기술적인 부분이 최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히 물량적, 가격 이런 부분의 경쟁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완성제 금융위기가 생겨버리면 여기 보세요. 이제 한 중간 단계 완성도 하면서 기초제도 하면서 뭐 이런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죠. 또 그 밑에 베트남, 대국, 이제 동남아시아 이 나라들은 저절로 그냥 금융위기로 빠지는 거예요. 미국, 유럽 포함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또 금융위기 터지면 원유, 원자재 국가들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그냥 원자재 국가들도 금융위기에 터집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 경제 4가지 위기, 이른바 4D라고 하는데, 첫 번째 수요, 두 번째 디리스킹, 세 번째 인구 통계, 네 번째 빚. 바로 4가지 D, 이게 지금 중국을 갉아먹고 있어요. 먼저 수요부터. 주택 수요, 이게 거래가 급감되면서 주택 수요 없어요. 지금 빈집이 무려 1억, 미분양이 3천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은요, 향후 20년 동안 사람들이 살 집이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도 저출산이잖아요. 심각합니다. 부동산 회사들 하나같이 다 부도나고 있어요. 자, 빈집이 지금 30억 인구 규모래요. 지금 빈집이 1억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집을 가질 수 없잖아요. 능력이. 집 못 갖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30억 가까이 빈집이나 다름없는 그 숫자예요. 자, 디리스킹, 중국과 경제협력. 지금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거나 또는 중국의 의존도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대중국 경제 전략, 즉 주로 미국과 유럽이 경제협력을 하는 척 하면서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탈중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고립됐다 이 말이죠. 대중국 경제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다 중국을 견제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저가 원자재, 여기가 지금 완성품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저가 완성품을 막 쏟아내고 있어, 수출하면서. 더군다나 위안화 그냥 평가절하해가지고. 그러니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는 일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견제할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 성장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인구 통계.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 초과했어요. 세상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벌써 60세 이상이 20%라며요. 더군다나 저출산 1명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여성 가치관도 크게 변화됐어요. 자, 인도의 인구 전체 2위로 지금 밀려났어요. 인구 통계에 빠졌다. 네 번째, 빚. 자, 부채 GDP의 300%. 여러분들 14억 인구가 빚이 300%다 GDP에? 망하는 거죠. 이것은 뭐 볼 것도 없이. 어느 세월에 이거 회복하겠어요? 지방부채 15조 달러예요. 15조. 아무리 중국 경제가 크다지만 이건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숨겨진 빚, 그림자 금융, 이건 천문학적일 겁니다. 자, 아시아 국가부도 위기 촉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먼저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자,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 저가 수출 공세, 여기서 관세 폭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유럽은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싸운다고요. 자, 미국 군수기업 12곳 중국 내 자산을 동결했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의 군수기업 12곳을 지금 중국 내 자산 동결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결국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지금 보복한 거예요.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한 것은 한치도 양보 없는 전쟁, 사실 무역 전쟁이죠. 결국 이 승자는 답이 나와 있어요. 기축국가인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또 중국과 일본이 화폐절을 하고 있어요. 서로 수출 경쟁을 하니까. 중국 위안화 경기 부양, 수출 경쟁 같이 자라. 자, 일본 3월 금리 인상, 엔 약세를 계속 유지하는 까닭은 바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기 때문에 일본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자본이 유출. 자, 중국과 일본의 화폐 약세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는 공멸되는 거죠. 자, 이제 전쟁, 물가 상승, 러우 전쟁 갈수록 심해지네요. 또 중러 동맹, 이번에 또 러시아가 북한도 방문을 했죠. 자, 미국,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하고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2.8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한다, 뭐 이스라엘은 전쟁 확전하겠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란 놈이 처음에는 속도가 나는 것 같지만 잠잠해지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전쟁이 또 확대될 수도 있어요. 왜? 바로 이렇게 확대되면 유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가 유지되는데 지금 가장 큰 전쟁, 이른바 중대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괴가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 다른 곳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쳐들어오기가 제일 쉽거든요. 미국의 힘이 분산되니까 그때를 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요, 북한은 무조건 우리나라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본인들이 질 것 같으면, 적과 통일을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겠지만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자, 해가 나비고 중국 주요 경제지표 보세요. 경제성장률 23년 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24년에.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세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물가 상승률 완전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생산자 물가도 완전 추락. 자, 소매 판매 증가율 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죠. 지금 중국의 소비는 완전 죽었어요. 산업 생산 지금 완전 바닥에서 기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또 치솟고 있어요. 자, 한중일 국가부도 IMF 중국발 경제위기 내년 한국 경제에 본격 영향을 줄 것이다. 자, 한중일 국가부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부도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UN 한국 경제 성장률 계속 지금 낮추고 있죠. 다행히 올 1분기 1.3%, 이제 2분기도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경제를 망가뜨린 거예요. 물론 정부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건 좀 어폐일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역사상 최대 무역 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살려놓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원합니다. 자,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1400 이거 자꾸 막 넘나들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거슬리죠. 이게 중국과 일본 때문에도 그래요. 자, 문제점 가계 기업 부채, PF 연체, 저출산,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네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경제 위기 가능성은 높아요. 중국 경제, 국내 소비 저조,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절하,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로 하는 건데 다른 나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죠. 중국 저가 과잉 생산, 미국 서방, 중국 이렇게 무역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일본 볼까요? 엔화 방어, 금리 인상, 17년 제로금리도 탈출을 했어요. 엔화 1년간 10% 하락, 과도한 약세, 자본 유출. 예전에는 달러가 무너지면 그냥 이 엔화가 인구도 많잖아요. 중국, 일본이. 자, 그리고 잘 살고, 그러니까 엔화가 방패막이가 되는데,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시해버려요. 엔화가 더 이상,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방패막이가 못 돼요. 오히려 금하고 가상화폐 이런 것이 뛰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일본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97년 IMF 피해갔지만 경제위기 위험이 일본이 커지고 있고, 한마디로 미래, 심지어는 일본이 지금 가장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뭐 기본 소재?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못 버텨요. 자, 일단 완성제에서 자동차인데 토요타. 자, 토요타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현대만 또 못합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 미래의 먹거리에서 완전히 뒤처졌어요. 일본은 결국은 반도체, 가전, 그 다음에 이것까지, 심지어는 문화 부분도 다 우리나라한테 역전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 아시아 IMF 외환위기, 제2 아시아 위기, 97년에 외환위기 때 달러 강세 때문에 아시아가 다 위기 당한 거죠. 특히 동남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공통점은, 자, 미국이 갑자기 긴축을 썼거나 달러가 강세했을 때,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면서 긴축 써왔잖아요. 달러도 강세잖아요. 똑같네요. 아시아 통화가 추락한다는 것도 공통점이야.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완전 바닥치고 투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어요. 엔저 장기화, 중국 위안화도 평가자라 상당히 위험하죠. 일본, 중국 환율 인하 의도적으로, 그러면 아시아 전체 공멸. 자, 달러 강세, 환율 전쟁, 이게 바로 아시아를, 한마디로 가장 큰 게 이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달러 강세, 이것 때문에 붕괴되는 거예요. 달러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긴축, 급격한 미국의 긴축. 여기 보시면 중국 국가부도 한국 대응. 자, 준비 한번 볼까요? 중국발 위기 한국 경제를 확산하나, 금융당국 긴급점검 회의. 저는 중국이 터지면 우리나라만 터지진 않아요. 전 세계로 번져갑니다. 다만 중국 터지고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가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자, 준비. 중국발 위기, 국내 금융시장 우려, 긴급 점검 이미 하고 있죠.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 금융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중국 금융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도 뱅크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개발기업 익스포저, 부동산 신탁 등 벌써 1조 원이 물려 있어요. 자, 대책안, 수출 다변화를 해야 돼요. 지금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의 비율이 20%가 넘어가요. 내수도 강화해야겠죠. 국내의 경쟁력 강화를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탈중국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금융 안정성, 산업구조 조정, 빠른 경제 회복. 즉 금융이 안정돼야 합니다. 지금 2금융권 너무 불안해요. 대협력 강화, 주변 국가의 협력, 통화사업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1대1 어떤 국가 간 협약을 한다든가 특히 강대국들하고 많이 협약을 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와야겠죠. 회복력.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서 가장 먼저 떨어질 거예요. 주가가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그럼 가장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경제력이 일본처럼 무너져 버리면요 회복이 안 돼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 경제 위기와 회복 모델. 자, 마지막으로 중국 디폴트 확대. S&P는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대. 자, 여러분들 국채가 디폴트 돼버리면 이미 나라는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먼저 채권 디폴트. 경제 지침이 디폴트 여건 확대를 야기시킵니다. 즉 공산주의 일당의 경제 지침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야. 중국은 공산당이 리스크라고요. 자, 이제 국가주도 여건 본격화돼서 채권 디폴트 이야기. 채권은 산업을 붕괴시킵니다. 자, 은행 디폴트.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은행, 미국 제재. 그 다음에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이 엄청난 은행입니다. 중국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천문학적인데 이게 디폴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은행은 결국 붕괴되면 금융위기라고 하죠. 부동산 디폴트. 부동산 개발회사 지금 멀쩡한 곳 있나요? 자, 헝다, 완다, 비구이안, 왕커 지금 다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써있네요. 자, 스마호까지. 자, 부동산은 산업 붕괴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요. 정부 디폴트. 자, 일단 지방정부는 거의 디폴트 상황이 많이 빠졌어요. 지방정부 디폴트. 중앙정부에 미친 듯한 엄청난 부담돼요. 1대1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이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에게 부담인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빚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진핑 내부 반대. 즉 결국 시진핑이 내부 반대 세력과 또는 미국하고도 충돌할 수 있어요. 결국 시진핑은 자기 자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텐데 만약 실질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자 이제 디폴트 됐습니다. 선언해버리면 공산주의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정부는 체제 붕괴가 되겠죠. 자, 중국의 IMF 결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만 좀 붕괴되고 우리나라는 영향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네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된 상황이며 물가 급등과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난 상황인데 중국이 마지막 아픈 손가락입니다. 감사합니다.